구독, 좋아요. 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 한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일단 오늘 취임 30일 기자회견, 보통 이제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른 그런 기자회견인데 답변 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자들 질문이 15명밖에 질문을 하지 못했고 2시간 동안 하는데 겨우 15명 질문을 했고 좀 들으면서 좋은 얘기는 것 같은데 좀 찝찝한 그런 답변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 저렇게 장황하게 대답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질문을 많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좀 답변을 길게 해서 예. 시간 끌기 위해서 뒤에 있는 핵심 질문이라든가 또 본인이 어려운 답변할 곤란한 질문 나온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예. 그런 부분이 또 의심이 들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아마 본인이 핵심을 좀 잘 파악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0일 만에 지금 기자회견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게 왜 기존의 대통령들은 100일을 단위로 해가지고 첫 기자회견을 했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100일 정도, 즉 한 3개월 좀 넘게 국정을 직접 운영해봐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내 공약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실현 가능하고 실현 예. 불가능하고 보완할 것은 어떻고 그 다음에 플랜은 구체적으로 어떻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30일 만에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되고 말을 우회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진 게 아니겠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건 꼭 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당장 지금 한미동맹도 위태롭고 뭐 루비오 국무장관도 오지 않는다. 뭐 갑자기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지금 7월 8일이면은 한미 관세 협상 그 유예해놓은 거, 관세 유예해놓은 게 만기되죠. 그게 이제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 이제 모든 기업들이 25% 관세를 지금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 우리나라 기자도 아닙니다. 외신 기자가 질문했는데 그냥 뭐 너무 한 1분 답변했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본인이 저는 플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협상 지금 7월 8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이면 지금 뭐 일주일도 안 남은 거죠.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예. 계획이 있으면 저기서 구체적으로 뭐 이제 안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대외비 이런 게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숫자는 말을 못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정도는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특히 루비오 이제 장관이 원래 우리나라 방문하기로 했다가 우리나라를 패싱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황당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만 방문하기 위해서 오는 일정이 아니에요. 왜냐면 7월 10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인데 거기에 7월 10일 날 참석하는 거고 참석하기 전에 그러니까 7월 8일 날 한국에 와서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는 그런 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5일 남겨두고 취소했다는 것은 한국을 패싱하고 바로 말레이시아에 가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건 트럼프의 의지가 담겨 있다. 야, 한국 가지 마라. 가봤자 좋은 얘기 안 나온다. 그리고 가면은 우리가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친중 행보, 특히 전승절 행사에 초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걱정된다니까요. 그거 봐라. 그거 어떻게 하는지 봐라.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고 결정하자라는 게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루비오도 한국을 패싱했을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또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 일본과 지금 관세 협상하고 있는 거 그걸 참고해야 됩니다. 자, 한미 굉장히 지금 이 군사적이라든가 경제적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도 굉장히 끈끈한 관계죠.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했냐?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열받아가지고요. 일본과 관세 협상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다 봅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24% 돼 있는 거를 35% 최대 35%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일본보다 조금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40% 관세, 보복 관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전략도 없이 묻는 말에 대해서 1분 동안 아무런 비전이라든가 청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늠조차 못하는 그렇게 자기의 뜻이나 핵심 구상을 밝히지도 못하는 상황이란 거 이거는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현금 뿌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자 현금 뿌리면 뭐합니까? 관세 보복 받아가지고 만약에 40% 관세 보복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제 완전히 작살납니다. 아니 25% 유예된 거 그것만 맞아도 네. 우리 기업들 수출 못해요. 그렇죠. 큰일 납니다. 수출 못하면 기업 문 닫고 일자리 예. 줄어들고 실업자 나오고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15만 뿌려준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미국과의 대미 협상, 관세 협상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계속 일할 수 있고 제품 만들고 일자리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예. 그러니까 나토를 갔어야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나토 가는 날 엉뚱하게 소록도에 가가지고 이미지 행보를 보였다는 거 정말 국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본인 이미지만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역시나 핵심적인 질문을 쏙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내용이 없구나. 뭔가 기자들과 또는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내용이 없는 공갈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에 지금 뭐 공감한다고 그런 말씀들 좀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쩌다가 한국이 이렇게 또다시 미국으로부터 패싱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검찰이 70년 넘게 대한민국에 존재한 조직인데 추석 전에 날릴 수도 있다. 모든 건 국회에 달렸다. 국회가 입법을 하면 정부가 적절한 인사를 해서 그 절차가 잘 진행되어 이렇게 만드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말입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게 그럼 국회가 결정을 하면 이재명 정부가 따른다. 뭐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국회가 이재명 정부를 이렇게 쥐고 흔듭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쥐고 흔듭니까? 어느 쪽이 쥐고 흔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일극 체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이 국회를 존중해서 국회가 입법을 해서 잘 만들어주면 그걸 갖고 자기는 한다. 그 왜 영화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이 그 최 사장이 말이야 요즘 좀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그렇게 한마디 뚝 던지면은 그렇죠. 밑에서 행동대장들이 행동대장이. 알아서 그냥 가서 이렇게 그냥 하지 않습니까? 해코지 하지 않습니까? 형님 제가 아니, 철회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저는 나중에 경찰한테 가서 저는 그 저희 행동대장이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건의를 하길래 그거에 따른 겁니다 하면서 책임을 갖다 행동대장한테 덮어 씌우는 그런 조폭도모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런 발언을 갖다가 이건 책임을 국회한테 덮어 씌우는 거 저도 이거 굉장히 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이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예, 예. 역할 분담을 했다는 게 또 한 번 확인이 됩니다. 어허. 자, 역할 분담 뭐냐? 대통령은 좋은 이미지만 보여주는 거 그것만 관리해라라고 역할을 맡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여기서 폭주를 할 테니 대통령은 이제 예쁜 모습만 좋은 모습만 보여라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더블 플레이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려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굿캅, 배드캅, 그렇죠. 좋은 경찰, 나쁜 경찰 그렇죠. 이렇게 두 개에서 번갈아 한쪽은 작전이죠. 당근을 주고 예. 한쪽은 채찍질을 하고 밀어붙이는 이 역할을 한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 대통령께서 뭘 합니까? 이번에 전 국민 15만 원 현금 살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돌아서서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하고 있죠. 3T급을 밀어붙여가지고 정치 보복을 할 수 그러고 있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조만간 아직은 이제 그 마각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조만간 멀지 않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실제로 체포를 시도하든가 소환을 요구할 것 그 같습니다. 내란 특검법 내용 자체가 네.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 포괄적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 내란 하면은 그냥 혐의해가지고서 그렇죠. 조사할 수가 있게끔 돼 그렇죠. 있어요. 그 이제 가장 위험한 그겁니다. 인지해가지고 예. 수사 이제 범위 확대를 범위 확대를 제한을 두지 않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도 가능한 거고 예. 국민의힘 의원도 가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추석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 오늘 방금 이제 기사 또 떴는데 민주당에서 TF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검찰개혁 TF를 만들었는 게 오늘 단독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럼 추석 전에 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 이 이제 검찰개혁 TF는 3개월 동안 활동한 것을 목표로 했는데 3개월 대략 추석 때 비슷하게 됐죠. 예. 3개월 동안 뭘 하느냐?
입법도 하고요. 입법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검찰개혁 실제로 이게 실행되려면 밑에 있는 세부적인 이제 조항들, 세부적인 규칙도 만들어졌습니까? 입법도 하고 이제 규정이라든가 세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통으로 손보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검찰개혁 TF를 오늘 발족한다라고 방금 기사가 떴습니다. 자, 예.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기자회견을 열어서 검찰을 추석 전까지 해체시키겠다라고 한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거기에 화답을 해서 검찰 해체 TF를 3개월 동안 활동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 거죠. 예. 이 검찰 개혁도 참 걱정되는데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발언 중에서 대북 관계 발언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북한은 멸절시켜야 될 대상이 아니고 대화를 해야 될 대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저희 펜앤마이크도 북한과 북괴를 나눠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북괴.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우리 헌법상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북괴는 멸절해야 될 그런 대상이지만 그들과 대화 타협을 하는 순간 북한 주민들은 더욱더 계속해서 그 차에 살아야만 되거든요. 이걸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북한을 갖다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대북 확성기도 우리가 먼저 껐고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 남대남으로 방송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소음 막 귀신 소리 나는 그런 방송을 꺼주는 바람에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에서 해방됐다. 뭐 그걸 갖다 자기가 굉장한 그 치적을 쌓은 것처럼 이렇게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라면 지금 우리는 대화할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총을 들이대고 있는 군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대한민국의 군대의 대적권을 갖다 흐리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왔던 친중 행보,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친북 발언들 예.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일성을 선대의 노력이라고 그러고 김정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선대의 노력한 것을 김정은이 폄훼하면 안 되겠다, 노력을 헛되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자, 김정은이 어떤 노력을 했죠? 핵실험도 하고요. 그렇죠. 핵실험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비 보내가지고 우리 난리. 그렇죠. 사람들 막 죽이고 연평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직접 포격해서 죽이기도 하고요. 예. 또 관광했던 우리 관광객을 또 총으로 저격해서 살인도 했지 않습니까? 예. 또 서해 공무원도 직접 이제 조준 사격에서 불로 시신을 소각시키기도 했었고. 아니 정말에서 우리 앞에 이제 미얀마군요. 미얀마에서 대통령 암살하려고 했다가 우리 내각들 전두환 분 돌아가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폭탄 테러를 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폭탄 테러를 했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예.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해를 많이 입혔었죠. 예. 뭐 그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칼기 이제 칼기 테러 했을 예. 때 그 올림픽 때 앞두고 나서 이제 대한항공을 예. 이제 격추시켰지 그 안에 폭탄을 넣어가지고 예. 출하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마요미 씨인가 그때 예. 그랬었죠. 이제 그랬을 정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국가 경쟁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올림픽 개최를 막기 위해서라면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도 희생을 기꺼이 하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테러 국가입니다. 예. 그런 테러 국가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하느냐? 대화의 대상이라고 또 시작을 합니다.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우리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DJ 때와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경협 자금으로 얼마를 북한에 보내셨습니까? 뭐 몇 조 원씩 보냈으니까 그때. 70억 예. 불을 보내셨습니다. 70억 보냈는데 그 중에 약 30억 불이 약 그 현금이에요. 현금인데 미국 의회에서 CRS, 미국 의회 조사국이죠. CRS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30억 불 중에 상당수가 핵 개발에 쓰였다 그러는 거예요. 예. 핵 개발에 쓰였습니다. 자, 핵 개발 중에서 어떤 게 쓰느냐? 파키스탄에서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농축 우라늄을 분리한 기술을 씁니다. 예. 그거를 파키스탄에서 들어오는 그 비용으로 상당히 썼다는 게 미국 의회 조사국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한에 주민들 배고파서 지금 굶어 죽는 상황, 예. 대량 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하라고 돈을 보내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북한들 배고픔을 해결한 게 아니라 예. 핵무기 개발에 쓰였단 아니 말이에요.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확인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경협자금 보내지 말고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도지사 시절 또 800만 불을
보냈었습니다. 예.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요. 확정 판결 받았죠. 예. 대부 불복 선고으로. 자, 거기서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당시 경기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무려 100번 넘게 나옵니다. 예. 104번이나 나옵니다. 자, 경기도 부지사가 무슨 결정권이 있어가지고 북한에 대북 송금을 한단 말입니까? 그건 도지사인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결재와 결단이 없었다면 보낼 수 없었던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북한에 자금을 보내고 정권 유지에 쓰이고 북한 주민들 인권 탄압에 쓰였었는데 또다시 북한에다가 대화를 하자라고 제출하는 거. 그럼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인 거지. 아니면 북한의 정권 유지를 위한 무슨 노동당의 하부 조직인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대표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계속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라든가 또는 군사비 비축하는 거 또 국방력 강화하는 거 이런 거에 쓰일 수 있는 돈을 올려 보내주겠다는 거 정말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중국의 전승절에 참여한다 그러면 야 이거야말로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중국인들한테 지금 땅도 뺏기고 있고 지금 뭐 복지도 중국인들 와서 무상으로 받아가고 이러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그 중국 사람들 외국인들 빚져도 전부 다 나라에서 대신 탕감해주고 오늘 나온 법률 하나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법무부에서 좀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인들을 대한민국이 이제 원래는 제주만 그렇게 돼 있는데 무비자 네. 입국 가능한데 그걸 네. 전국으로 확대해 준다. 무비자 입국 확대해 준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아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결국은요 예. 중국인들 집에 들어와서 새들어 사는 예.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건 정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에서 아니할 생각하고 있는 거 정말 우려스럽다. 제가 예. 보기에 이거는 머지않아 좀 정말로 뭔가 큰 일을 발생할 수 있게 자초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외교 안보 분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참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대놓고 했는데 네. 뭐 지역 화폐를 많이 발행했더니 실제로 뭐 경제가 활성화됐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런 제가 데이터... 너무 잘 압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온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실을 뿌렸었잖아요. 예. 뿌려서 한국은행에 조사했는데 예. 경기 부양 효과가 0.2예요. 원래 1이 이제 똔똔이에요. 똔똔이가. 예, 1이 똔똔인데 0.2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냐? 전부 다 빚 가운데 보태거나 자기 저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 20%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렇게 수조 원대 돈을 쓴다는 거. 그러면 예. 그 누가 갚습니까? 우리 청년들 후배들이 다 월급 받으면 그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정치 세상을 만들겠다는데 청년들은 그 미래 꿈을 꾸면 안 됩니까? 그리고 작은 집 사는 사람들은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됩니까? 그리고 신혼부부 어떻게 합니까? 신혼부부 집 사면 안 됩니까? 예. 자, 이런 이제 실소유자들의 그 기회를 틀어막는 예.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현금 부자, 한국에 있는 소수의 현금 부자에게만 집사할 기회를 주는 거. 이거야말로 사회주의적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양극화를 아주 심화되는 그런 부동산 대책이라고 갑자기 6억 원을 그냥 주담대를 갖다 6억 원으로 잘라버리는 무자르듯이 자르는 그런 정책도 아닌 정책을 내놨는데 오늘 그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만 앞으로 이걸 맛배기고 더 센 정책들 내놓을 거라고 막 그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더 센 정책이라는 게 제가 보기엔 이제 부동산을 잡는 세 가지 예.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출, 금융이죠. 두 번째가 세금, 예. 세 번째가 공급입니다. 예. 지금 이 문재인 정부 했던 걸 보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두 가지만 했습니다. 특히 세금을 많이 매겼었어요. 종부세 내렸죠. 종부세, 예. 양도세 또는 보유세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값을 28번인가 정책을 발표했지만 완전히 올랐죠. 폭등했죠. 판이 깨져가면서 예. 완전 실패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졸지에 벼락 거지가 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예. 자,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또 시도해보겠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가진 생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시행할 때와 내가 시행할 때는 똑같은 거를 하더라도 나는 달라.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좌파들이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은 지금 뭐라 생각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라 생각하고 있고 또는 신의 사제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예. 신의 사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라. 나는 그 전임자와 달라. 이제 이런 생각에
이것도 망상이죠. 망상에 음. 빠져가지고 아마 이 방법을 쓸 것이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공급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예. 공급 안 하는 이유가 정치적 이유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에 보면 이제 48개 이제 지역구가 있습니다. 예. 이 48개 지역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 그 결과는 사실 따져보면요. 3%, 5%, 10%요 차이에서 결과 뒤바뀐 게 아주 많습니다. 많죠. 절반 정도가 한 10% 안팎으로 해서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는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공급이 늘리잖아요. 그러면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그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그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보수표가 나오는 거예요. 우파표가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돈이 좀 더 있는 그렇죠. 분들이 있으니까. 중산층들이 많이 온단 아하.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연적인 자생적인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 스스로 가격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을 못하게 했어요. 예. 바로 이거는 정치적 이유입니다.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보수 우파들이 이제 표가 많이 나오면서 지역구가 이제 바뀌는 여야 예. 의석수가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도 지금 보니까는 일단 대출 문제, 대출 규제 한번 했죠. 예. 조만간 세금 규제 할 겁니다. 자, 공급 규제 과연 할까요? 저는 공급 규제 하지 않을 거라 보고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아주 국민들을 옥을 죄는 그런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자들이 그런 것도 물어봤는데 지금 민주당이 거의 일방적으로 뭐 이번에 국무총리 임명하는 것도 보십시오. 아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많은 의혹들, 아니 증인들, 뭐 증거들 다 제시하고 하고 증인도 출석시키는데 뭐 많이도 안 했습니다. 5명만 좀 출석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들어주면서 일방적으로 지금 막 밀어붙여서 국무총리를 결국에 인준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일방적인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만 여대 야소 상황에선 당연한 일이다.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럼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하겠다는 건가요? 겁니다. 예, 하겠다는 거고요. 예. 자,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지만요. 저는 이제 정치권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 between in the line 예. 그 이제 행간에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3특검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3특검이 이제 한 번 연장할 수 있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연장해서 갈 거예요. 길게 예, 가져갈 갈 겁니다.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란이 아직 종식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지고 가면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악마 프레임을 씌우는 거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체포를 하려고 하고 소환 조사를 할 겁니다.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당이 야당답게 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 우리 국민의힘은 선명한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못하게 야당을 국민의힘을 이제 틀어지는 거죠. 그거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 바로 돈 풀기입니다. 돈 풀기 이미 지금 이번에 전 국민 15만 원 그리고 최대 50만 원까지 돈 풀기 지금 시행하지 않습니까? 2점 풀었지 않습니까? 예, 7월 때까지 한다 그러는데 예. 자, 내년 제가 예언할게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요. 경기 부양 경기가 안 좋다. 경기 부양책이 표현하면서 한 번 더 돈을 풀 겁니다. 한 번이면 다행이고 몇 번 더 풀 수도 있습니다. 몇 번 더 풀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국민들한테는요. 정부가 현금을 줘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게 굉장히 종속적인 국민들의 어떤 행동을 유인을 할 겁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된 말로 매표를 하는 거죠. 표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견제하는 게 뭐의 역할이죠?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당 국민의힘 역할인데 국민의힘 어떤 상황이죠? 내란 특검으로 그냥 그렇죠. 아주 아작을 내겠죠. 쓰리특검 아작을 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가지고 자신 있게 내년 지방선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보겠다라고 이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 내용은 실제로는 이렇게 뒤에서 검은 계획을 꾸리고 있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예,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프닝에도 잠깐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도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영혼이 없어, 너희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로봇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재명 대통령. 야, 이거 참 아니 예전에 이제 황제 아닙니까? 황제가 그렇죠. 짐이 국가다 이러면서 그냥 명령하는 대로 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게 그래서 보면요, 그 제왕적 대통령제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야당 시절에 굉장히 이걸 비판을 많이 했어요. 비판 많이 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대선 때 뭘 하자 그랬죠? 야, 개헌을 하자.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을 쓴다든가 정치로 악용되고 있으니까는 이거를 대통령 이제 분권형 개헌을 하자.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좀 내려놓고 나눠주기. 예. 이걸 하자고 했었더니 갑자기 딱 대선 앞두고 나서 본인이 그 얘기 싹 입에 담아요. 안 하죠. 담고 안 했죠. 하고 예. 왜?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거기서 한마디도 안 했었습니다. 예. 지금도 이번에 꼭 나 이제 기자들 질문 안 해가지고 좀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은 개헌에 대해서 야당 대표 시절에 말을 많이 해왔지 않느냐. 특히 아니, 제왕적 날카로운 질문 자체가 없을 테니까요. 날카로운 질문 자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카메라 앞에 있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뭐 누가 뭐 좀 겁을 줬다 모르겠는데 그 본인이 야당 시절에 했던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 예.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막상 됐으니 이거에 대해서 개헌할 플랜이라든가 또는 개헌을 위한 팀을 꾸린다든가 이런 논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언제쯤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했어야 돼요. 아니 그 예전에 그 경기일보였나요? 김미령 김미령 기자였나? 김예령이가 뭐 김예령 기자. 김예령 기자가 문재인 그 기자회견 때 근자감 얘기를 꺼내면서 그렇죠.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런 대통령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게 진짜 기자거든요. 물론 그 일로 인해서 경기일보 자체가 문을 닫게 되는 아주 그냥 최악의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언론 타락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해야 되는 게 기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좀 기자들이 제가 보기 좀 많이 아쉬웠다. 그 기자 정신이라는 것은 기자 정신은 사실 사회 마지막 대신해서 묻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예.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네. 오로지 국민만 있는 거죠. 그리고 저널리즘 국민의 알 권리 이것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제 나왔다고 해가지고 허니문 기간이라고 스스로 어떤 이제 규정을 해서 예. 아주 소극적인 질문 또 날카로운 질문을 스스로 거두는 모습 이거는 기자가 기자로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좀 아쉽다 말씀드립니다. 예, 아이고 참 어떻게 여러분들 좀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패널마이크에서 저희가 이제 대신 좀 그 이재명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재명 기자회견 보시는 것도 괴롭다는 분들, 이재명 얼굴만 보는 것도 괴롭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대신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진짜 이재명 대통령 만약에 진짜 국민과 소통할 생각이 계속 있으시다면은 저희 패널마이크 기자도 부르시고 그리고 모든 기자들한테 다 질문을 받는다고 해서 자,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기자회견 하시면서 국민들이 진짜 궁금한 내용들을 제대로 물어볼 수 있게끔 그리고 확실한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외에도 지금 여쭤볼 게 되게 많긴 한데 시간이 너무 지나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란 특검 관련 내용도 좀 논평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준우 대변인과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